오늘 낭독할 책은 빚 10억이 선물해준 자유입니다. 책은 출판사에서 보내주셨습니다. 지은이 수리야 킴. 약사이자 힐러로 현재는 대학원에서 자아초월 심리학을 전공 중이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20대 초반까지 5식구가 월세 단칸방에서 생활했다. 가난에서 벗어나 인생을 바꿀 길은 오직 공부밖에 없다는 생각에 죽도록 공부해 전문직 약사가 되었다. 하지만 돈을 위해 일할수록 부와 성공은 더 멀어져만 갔다. 40대 빚 5억. 급기야 6년 전 큰 투자 실패로 빚이 10억에 이르게 됐다. 어떤 희망도 발견할 수 없는 비참한 현실에 절망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 했다. 그러나 인생에서 셀프 퇴장 직전 놀랍게도 의식의 각성이 찾아왔다. 지금까지 열심히만 살아왔지 인생 게임의 룰을 완전히 잘못 이해했다는 자각이 들었다. 인생은 일종의 게임이다. 이 게임을 성공적으로 작동시키는 비결은 바로 잠재의식, 즉 내면 세계에 있다. 잠재의식의 위력을 깨달은 뒤 성공 철학, 양자 물리학, 뇌과학과 형이상학 관련 책을 닥치는 대로 읽었고 명상과 마인드 세팅 작업을 통해 잠재의식을 송두리째 바꾸었다. 그리고 3년 만에 10억 빚에서 벗어나 오랫동안 꿈꿔왔던 경제적 자유인이 되었다. 또 각종 심리 치유와 무의식 정화 작업을 통해 스스로 여러 트라우마를 치유했고 현재는 삶의 모든 면에서 자유와 풍요를 누리고 있다.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더 많은 사람이 인생의 진정한 창조자가 되도록 돕기 위해 유튜브 채널 마인드 시크릿을 시작했다. 네, 저자 소개였습니다. 대단하시네요. 1장 나는 어떻게 불행의 고리를 끊고 원하는 현실을 만들었는가. 2장 10억 빚을 갚게 해준 잠재의식의 힘. 3장 당신의 간절함이 당신의 현실을 바꾸려면 잠재의식 활용법. 4장 모두가 미쳤다고 해야 성공한다. 현실 창조의 마스터가 되는 법. 5장 운명을 만들어 가라. 당신도 전부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저는 기억에 남는 부분 2장이었습니다. 10억 빚을 갚게 해준 잠재의식의 힘. 이 부분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육체에 국한된 존재가 아니라 의식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마음 상태를 가지느냐에 따라 성공과 풍요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만족스럽지 않은가요? 되는 일이 없나요? 세상이 불공평하게 느껴지나요? 진정으로 현실을 바꾸고 싶다면 부정적 생각부터 버려야 합니다. 나는 되는 사람이라고 믿으세요. 그리고 꿈꾸세요. 우리가 잠재의식에 바르는 것을 새겨나는 순간 우주는 생각지도 못했던 경로를 탐색하고 최상의 방법을 찾아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줍니다. 가슴 뛰는 목표와 롤모델을 만나다. 새 집으로 이사 후 저는 풍요의 에너지장에 머물며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목표에 도달해야 하는지 방법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저 우주에 주문을 내렸으니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줄 것이라 믿으며 내맡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명을 바꿀 기회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이때 저는 건물 3층에서 처방전 조제를 위주로 하는 약국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20년 넘게 약국에 갇힌 채 매일 반복되는 단순 조제 업무를 하다 보니 지쳐 있었습니다. 나도 먹고 싶지 않은 진통제와 항생제 등의 합성약을 투약하면서 보람을 전혀 느끼지 않았죠. 마치 조제의 기계가 되어버린 느낌마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려면 약국을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약사회에서 한 통의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 참여해달라는 내용이었죠. 저는 전혀 관심이 없었기에 그냥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벌떡 일어나서 학술대회로 향하게 되었어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그냥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내면의 영감이 저를 그곳으로 이끌었던 것이죠. 그러나 막상 학술대회에 참여해 강의를 듣고 있자니 너무 지루했고 내가 여기 왜 온 걸까 싶었어요. 그러다가 쉬는 시간에 각 학회 소개 부스를 둘러보다 그제서야 제가 이곳에 온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 운명을 바꿀 한 학회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만남, 새로운 패러다임. 전 태어날 때부터 약하게 태어나서 평생 여러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들 교육과 약국일을 병행하느라 몸을 혹사했고 그 탓에 40대 나이에 수술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체의학 분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런 제 관심을 제 일과 연결시키고도 싶었죠. 의약분업 전에는 한방과 영양요법으로 피부 질환이나 비염 등 만성 질환을 앓는 환자들의 상태가 좋아지는 경험을 하면서 약국 근무가 재미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약분업이 되고 난 후 병원 앞에서 조제 전문 약국을 하고부터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처방 전 조제 전문 약국을 운영해야 했고, 그래서 처방전이 많이 나오는 병원 밑에 약국 자리를 알아보러 다니다가 약국 브로커에게 1억 가까이 사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제 능력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처방전 위주의 약국은 항상 위험과 변수가 따르는 선택이었어요. 병원이 이사 가거나 갑자기 문을 닫으면 언제든지 큰 권리금을 날릴 수 있는 상황이었죠. 거기에다가 병원 눈치도 봐야 했고 부작용이 따르는 합성약을 투약하면서 늘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학술대회에서 자연영양요법 학회를 만나면서 저는 새로운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 학회의 최초 학술 이사였던 김 약사님은 의약분업 후 20년간 처방전이 없는 자리에서 홀로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고 자연영양요법을 활용해 암과 난치성 환자의 치유를 돕는 일을 해오신 분이었습니다. 지방과 회에서도 약국을 찾아올 정도로 늘 고객이 많았고 그 결과 월 수억 원대의 높은 매출을 올리고 계셨습니다. 특히 저를 가장 고무시킨 것은 일산 암센터에서 항암과 수술 등 모든 치료를 다 했지만 한 달을 넘기기 어렵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식도암 말기 환자가 식물 영양소를 투약하면서 퇴원해도 좋을 정도로 몸을 회복한 사례였습니다. 시부모님과 친정엄마 모두 암으로 돌아가셨기에 암에 대한 불안감을 늘 가지고 있던 제게는 큰 희망을 안겨주었죠. 저는 이후 그 학교와 완전히 사랑에 빠졌습니다. 마치 첫사랑을 다시 만난 것처럼 매일 아침 눈 뜨면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오직 자연 영양요법 생각만 했습니다. 그리고 학회의 첫 학술 이사셨던 김 약사님처럼 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어요. 아픈 사람들의 치유를 돕고 보람을 느끼는 일을 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부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에 완전히 매료되었죠. 기존 패러다임을 완전히 깨는 신세계를 목격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배우고 싶은 마음에 김 약사님 약국을 찾아갔습니다. 원래 저는 소극적이고 내성적이라 남에게 부탁도 잘 못하는 편이었지만 간절히 이루고 싶은 꿈이 생기니 용기가 솟아 과감하게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거절하면 어쩌나 하는 제 오류와 달리 김 약사님은 친절하게 자신의 상담 방법을 알려주시고 공부할 자료도 챙겨주셨죠. 그리고 자연 영양요법에 기반한 제품을 만드는 학회 관련 회사의 장외 주식도 추천해 주셨어요. 저는 조언대로 장외 주식을 매수했고 김 약사님을 롤모델 삼아 훌륭한 자연 영양요법 상담 약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학회 강의를 수십 번 반복해서 공부했습니다. 약국을 찾는 환자들에게 설명도 시작했어요.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성과가 전혀 없었죠. 저는 영업에는 정말 소질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손님이 물어보기 전에는 먼저 영양제를 권하는 법이 없는 아주 소극적인 약사였던 제가 적극적으로 식품을 판매하거나 영양요법을 상담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학술 강의를 듣고 고무되어서 갑자기 수천만 원에 달하는 제품들을 주문해 약국에 채워넣었죠. 그러니 주변인들은 매일 걱정을 늘어놓았습니다.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습니다. 간절함이 만들어준 기회. 그 무렵 갑자기 유튜브 알고리즘에 성공학 코치의 영상이 떴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주가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이라 여겼고 그 제안을 받아들여 바로 성공학 워크숍에 참여했습니다. 그때 제 주변에는 온통 제가 해내지 못할 거라고 말하는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았기에 제 에너지를 끌어올릴 필요가 있었어요. 한마디로 지원군이 필요했던 것이죠. 워크숍에 참여하니 집단적인 에너지가 모이면서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이 더 증폭되었습니다. 저는 힘을 얻고 더 빠르게 행동에 옮길 수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제가 영업 능력이 부족하니 관심 없는 손님들을 붙잡고 설명해도 에너지 소모만 많을 뿐 성과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블로그를 운영해야겠다는 영감이 떠올랐어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었지만 블로그 마케팅 책 한 권을 사서 일단 어설프게나마 시작했습니다. 유명 블로거들처럼 멋지게 꾸미거나 글재주가 좋은 것은 아니었지만 서툴고 부족한 대로 그냥 글을 올렸습니다. 대신 매일 꾸준히 열정적으로 글을 올렸어요. 그리고 원하는 목표를 일기에 썼습니다. 소망하는 모든 것들을 다 붙여놓을 수 있는 비전 보드도 만들었습니다. 제가 학술이사가 되어 스톡 옵션을 받는 설정 사진과 강의를 하는 사진도 붙였습니다. 기적적인 치유로 약국 고객이 들어 월 매출 10배를 달성하는 기분 좋은 사진도 붙여놓았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 앞에 학술이사라는 직함을 넣어 명함을 만들어 가지고 다녔지요. 매일 자기 전에 명상과 함께 시각화도 10분 이상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긍정 학원들도 수시로 중얼거렸죠. 이때는 목표와 완전히 사랑에 빠져 있었기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통 그 생각만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목표를 이룰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떠올랐습니다. 당시에 그 학회는 초창기인지라 회원수가 200명이 채 안 되었기에 다른 학회처럼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학회를 더 알리기 위해 학회 로고를 사용하기로 하고 인테리어 업체와 디자인을 조율한 끝에 간판과 썬팅을 새로 제작하고 진열장도 바꾸었습니다. 상담 차트에도 회사 로고를 넣어 실제로 활용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학회의 발전을 위해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직접 실천하고 학회에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제 환자들의 임상 사례를 학회 단톡방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 회원 약사님들이 제 인테리어 디자인과 상담 차트를 활용하고 싶다고 연락하기도 했고 임상 사례에 대해 카톡으로 질문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동료 약사들로부터 존경한다거나 감사하다는 인사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가족 외에는 대인관계가 거의 없다시피 한 저에게는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고객이 아니더라도 블로그를 통해 상담 문의를 해온 분들은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상담해 주었어요. 마치 제가 이미 학술 이사가 되기라도 한 것처럼. 학회와 회사를 위해서라면 그게 무엇이든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이때 저는 더는 과거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 같았어요. 과거에 저는 소극적이고 내성적이어서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극도로 피했고 모임에 나가도 구석에 앉아 늘 조용히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간절히 원하는 목표가 생기고 강하게 잠재의식을 세팅하니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었죠. 그리고 너무나 빠르게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목표를 쓰고 비전 보드에 붙인 지 한 달여 만에 놀랍게도 학술 이사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개월 만에 회원 약사님들을 대상으로 강의까지 하게 되었죠. 저는 기대보다 빠른 실현에 깜짝 놀랐고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이렇게 빨리 실현이 된다고? 연신 행복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1년 후를 예상하고 설정했던 목표들이 모두 굉장히 빨리 이루어진 것이죠. 저는 3개월 만에 실제로 회사에 주 2회 출근을 하게 됐고 결국 스톡 옵션 계약까지 했습니다. 원래는 타 학회에서 이미 실력을 인정받은 유능한 약사님이 학술 이사로 내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회사와 갑작스럽게 문제가 생기면서 제가 그 자리를 대신 맡는 행운을 끌어당긴 것이죠. 그저 평범한 동네 약사였던 저는 당시만 해도 학술적 지식이나 임상적 경험이 별로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나 잠재의식을 강하게 세팅하고 나니 학술 이사에 걸맞게 행동하고 말하고 연구하게 되었죠. 그리고 적극적인 행동 덕분에 학회에서 갑자기 유명인사가 되었고 몇 달 만에 학술 이사가 되는 행운을 끌어당겼습니다. 네, 오늘은 그 10억이 선물해준 자유를 낭독을 해보았습니다.